오늘 이사야 6장 13절에 렘넌트의 망대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는 아니고 특강을 서게 된 박지은 집사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 안에 렘넌트의 망대를 세워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모두가 느낄 만큼 교회의 중요한 시간표인데요, 지금. 근데 왜 오늘 이 주제를 다루게 되었나 질문하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온 흐름을 알면 앞으로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발걸음을 우리가 하기 이전에 중간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중요한 제자와 렘넌트들이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렘넌트에게 바른 망대를 심어주는 시스템이 교회 밖에서 나와서는 안 되고 또 나올 수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아이들이 뭔가를 먼저 배우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뭔가 교회는 세상보다 못하고 좀 부족하고 이렇게 잘못 배우게 되는 그런 시작을 하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을 쓰임 받도록 만들어 주려면 그 플랫폼이 교회에서 나와야 하고 교회에서 교육과 경제가 돌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 일에 시스템이 세워지지 않으면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중단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PPT를 조금 준비했는데 PPT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화면에 제 얼굴이 작게 나와요. 그래서 화면에 가득히 제 얼굴이 나오는 게 너무 싫어서 PPT를 제가 이사라 청년한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래요. 다음. 제가 너무 긴장돼서 이걸 제가 돌리면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돌리는 것도 너가 해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지금 이 사람이 누군지 원래는 그 퀴즈를 내려고 했지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미국 북장로의 선교사 언더우드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세운 학교가 있습니다. 자기 집에 고아원이자 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학교가 뭐 예수교 학당 이렇게 죄송합니다. 불렸다가 민노아 학당이라고 불렸다가 그 다음에 구세 학당, 경신학교 이렇게 발전을 했고 나중에 대학부가 설치되면서 이게 연희 전문학교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는 연세대학교가 되었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언더우드가 처음에 고아원 학교를 설립할 때는 이걸 생각하고 만든 거는 아니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보시기에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하고 그 현장에 가장 필요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아들을 데리고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그 모든 학교들이 지금 한국의 인재들을 다 배출하는 명문대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으신 곳일까요? 그 확신은 언약에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치유교육 전도로 지역과 세계의 재앙을 막는 복음 대통령을 키우는 언약이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또 시대가 원하는 인재가 바로 그 복음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의 필요와 하나님의 관심을 보면 우리가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도전을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수정 보완할 것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걸 다시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시간표를 보고 우리 인재학교가 사실 이런 흐름대로 응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첫 학업 캠프는 2009년입니다. 지금 중고등 아이들이 그때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오늘 사회본 세라가 그 당시에 한 빛이 나이 정도 됐나 그랬던 것 같은데 아직도 기억나요. 이렇게 조그맣고 귀여운 아기가 코를 이렇게 흘리면서 이렇게 교회에 있었거든요. 너무 귀엽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세라였어요. 그때는 그냥 필요하다니까 그냥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딱히 언약을 잡고 뭐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이렇게 했던 게 아니고 내가 할 줄 아는 거를 나한테 시키네? 그렇게 해서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그때 뭐 기도를 담았다 이런 건 제가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 특강 몇 번 하고 끝이 났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또 빠지고 또 우리 변혜원 권사님 들어오면서 변혜원 권사님 또 헌신하고 또 중단되고 이게 뭐 여러 원인들이 있었겠지만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는 일 자체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조금 쉽게 느껴지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 이게 안 되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때 그렇게 중단되는 시간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간표가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이 헌신한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시스템으로 가야 하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줘야 우리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성장할 수 있겠다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의 학업 캠프는 2021년 현재 학업 캠프가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넣었는데 역사적인 사진이에요. 우리 2021년 첫 학업 캠프 할 때 목사님실에서 같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아무 영어에 대해서 모르는 아이부터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까지 지금 다 섞여서 함께 공부를 하는 중이에요. 그때 저는 한 가지만 마음에 두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수업에 대한 각인을 바꿔야 되겠다. 시시하지 않다. 우리 정말 재밌을 수 있다. 진짜 유익할 수 있다. 이것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공부도 했는데 있는 힘껏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웃기고 그렇게 서로 막 같이 떠들고 하면서 신뢰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방학 끝나고 학기부터 그때는 이제 학년별 레벨별로 나눠서 수업을 시작했고 이사라 청년이 투입되면서 영어 수학 과목을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에 이제 여름 집중이 시작됩니다. 4개월이 지나고 방학이 찾아왔는데 짧게 집중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계기가 뭐냐면 방학 동안 우리 아이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두지 말고 모아서 성경을 암송하게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집중을 시작했는데 이게 굉장히 사실 저도 새로운 시도였어요. 아이들이 귀에 mp3 딱 꽂고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하고 묵상하고 배경에는 찬양이 흐르고 하는 그 시간이 좀 오래 가니까 나중에는 이게 어느 순간 몰입의 시간이 오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아직까지 좀 좋은 추억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단기기는 했지만 아이들이 영적인 분위기 형성과 영적인 몰입이라는 것이 가능하구나 하는 거를 보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좋은 점이 뭐였냐면 그때 그렇게 집중을 하고 개학을 하니까 개학 증후군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뭐 이렇게 처지거나 그런 시간 낭비하는 시간이 없이 바로 학교에 적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맞이한 시간은 2022년 겨울에 이제 방학이 다시 왔는데 그때 다시 성경 암송을 제가 시도를 했어요. 근데 이때 코로나가 진짜 제대로 와서 4주를 계획했는데 2주를 겨우 하고 2주는 그냥 전부 다 격리 들어갔어요. 전부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그런데 이때 2주 문을 닫으면서 제가 느낀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2주간 쉬는데 이게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집안에 가둬놓고 애들을 쉬게 해버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코로나 이렇게 나아도 계속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집 밖을 못 나가거든요. 몸이 건강해졌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새로운 즐거움을 깨달아 버렸어요. 원래도 핸드폰 좋아했는데 핸드폰을 끼고 딱 소파나 침대 같은 데 이렇게 누워서 익숙하시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얻는 즐거움이 너무 깊이 깨달아져 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가 아는 가장 큰 쉼은 핸드폰 가지고 누워있는 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냥 습관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안 맞는 쉼을 누렸기 때문에 슬럼프가 엄청 크게 왔어요, 이 당시에.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 리듬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끝나고 돌아왔는데 학기는 시작됐지.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수업 리듬이 안 돼서 계속 축축 처지는데 이거 회복하는데 한 달 이상이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아이들이 이 정도면 바깥은 이미 끝이 났겠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고 또 하나는 이제 저 자신에 대한 건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가 민감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민감하게 보지 않으면 제가 안주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성경암송 좋았어. 그럼 이번에도 성경암송 하면 되겠지. 그럼 이번에는 그냥 그걸로 하자. 질문하지 않고 그냥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성경암송이 좋은 시간인데 하나님이 아이들에 대한 시간표가 그때와 조금 달라졌는데 그걸 질문하지 않은 점을 제가 굉장히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큰 틀은 바뀌지는 않는데 그 안에서 교회 시간표를 보면서 지금 반드시 방학 때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걸 질문하면서 시행착오를 줄여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2022년 시작을 하고 나니까 느껴지는 게 새로 올라온 중1들이 있었어요. 다시 백지와 같은 아이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또 실력 차가 확 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좀 늦게 깨닫는 편이라 첫 해에 깨달았으면 좋았을 걸 2번 당하고 나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 다음 해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내년이 슬슬 이제 걱정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게 초등 5, 6학년들을 위한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닥에서 끌어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아이들은 뭐 이렇게 교회 안에서 그냥 이렇게 놀고 있는 아이들이었거든요. 사실 뭐 이렇게 동탄이나 이런 데서 학원 다니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있는데 걔네들은 일단 잘하고 있으니까 두고 바닥에 있는 애들을 제가 이렇게 따로 모았는데 1년을 미리 가르치면 뭐 어떻게 되겠지. 그래도 이 정도 고생은 안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 1시간 지도하고 어떻게 지도했는지 모르게 정말 시간이 훌쩍 지나간 것 같아요. 제일 힘들었던 게 우리 아이들이 뭐 발음을 마음대로 하더라고요. 발음을 마음대로 하는데 이거 고칠 수 없는 발음이에요. 차라리 처음부터 저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만났으면 제가 이거다 하고 알려줄 텐데 사실 지금 뭐 예를 들어 애녹 선생님 가르치는 돌봄 클래스 같은 경우는 호주 발음 그대로 따라하거든요. 듣는 대로 따라하거든요, 얘네들이.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어떻게 나름 배운 것들이 있어요, 다른 데서. 그러니까 한글로 이렇게 영어를 적어서 배워가지고 그걸 그렇게 읽는데 아직까지 못 고치고 있는 아이들이 있지만 괜찮습니다. 네, 발음이 전부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안 되는 아이들은 이제 아브리아나를 제가 또 붙였어요. 아브리아나는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부터 제 보조교사로 같이 수업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교수법이나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아이 반 강사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는 애들은 저 아이한테 따로 붙여서 또 트레이닝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턴십이 좀 되어졌고 이 아이들이 1년을 수업 받는데 1년이라고 하면 뭐 빠지는 날도 있고 하니까 한 40번 수업을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경 암송을 10개 이상 하고 미국 교과서 1학년 역사책을 한 권 떼고 기초 문법책을 떼고 정말 많은 걸 미리 할 수 있었던 그런 큰 발걸음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현재 6학년 또는 중1 들어가 있고요. 또 잘 인도받고 있죠. 이제 초등 고학년을 손대고 나니까 이제 중학 시스템을 좀 바로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방향은 인재학교인데 학교잖아요. 근데 대안학교나 기숙학교 형식은 바깥에 이미 존재를 하고 또 사실 보이는 부작용들이 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가정에서 아이들이 배워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걸 배우지 못하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 불신자들과 섞일 기회가 없다 보니까 그 나이 때 체험해야 될 전도운동을 체험하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면서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학교가 뭘까 생각하다가 서머스쿨, 윈터스쿨이 그때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학기 중에는 방과 후에 학업 캠프를 진행하고 이제 방학 때는 종일반으로 서머스쿨, 윈터스쿨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고 첫 시도한 게 2022년 여름에 서머스쿨이었습니다. 이때 홀리스테이 팀과 함께 집중을 하면서 했는데 아이들이 뭐 다도, 바디 리부팅, 호흡하면서 산책, 묵상, 마지막에 영상의 작품까지 남기면서 정말 처음 도전하다 보니까 이제 진행하는 팀도 이제 뭐 시행착오가 많고 아이들도 뭐 열심히 따라오고 굉장히 치열했던 여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 여름에 뭐가 생겼냐면 비대면 예배가 생겼거든요. 영어 예배 시간표가 이때 생기면서 아이들과 이 비대면 예배가 만나는 시간표가 오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그때까지 성경이랑 또 찬양을 영어로 해오던 거를 펼쳐볼 수 있는 장이 이때 생기게 된 겁니다. 기도를 영어로 해보고 또 메시지를 영어로 듣고 하면서 예배 자리에 영어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직 영어를 되게 잘한다 이건 아닌데 알아듣는 말들이 많아지는 걸 좀 느껴요. 제가 농담을 하면 웃는 아이들이 좀 많아지고 있고 또 이제 자거든요. 애들이 뭐 자다가 제가 잔다고 영어로 얘기하면 그건 또 듣고 일어나요. 딴 건 못 알아듣는데 잔다는 말은 알아듣더라고요. 또 이제 이 여름 서머스쿨 때 처음 시작했던 게 우리가 악기 수업이었는데 그 악기 수업이 현재 음악 캠프로 정착이 돼서 토요일에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금토일 시대의 첫 시작이 아닌가 그렇게 의미를 찾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하고 나서 개학을 했는데
당연히 계약 증후군이 없이 아이들이 바로 적응을 잘 하고 학과 과목도 힘들지 않게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학업적인 증거들도 꽤 많은 편이었어요. 대다수의 경우에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와도 1년이 지나면 이제 선행을 할 수 있게 되고, 간혹 중학생인데 고등과정 선행할 수 있게 되고, 성적에도 하나님이 당시 많은 증거를 좀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 아이가 뭔가를 잘했어요. 뭔가 노력을 해서, 못하던 아이인데 뭐 노력을 해서 잘하게 됐어요. 이제 그때 이제 부모님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가 하는 뭐 개인적인 소망이에요. 이게 제 개인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제가 어릴 때 공부를 안 했거든요. 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뭐 어쨌든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안 하니까 성적이 안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저희 부모님이 제가 생각할 때 좀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다면, 진짜로 단 한 번도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공부하라는 말을 안 하셨어요. 공부해라. 야, 너 공부해야지. 뭐하냐.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궁금했는데 물어보면 그때부터 할까봐 제가 말을 안 했는데, 근데 이제 뭐 그러다가 대학생 때인가 하여튼 뭐 고등학생 때인가 이게 성적이 이렇게 바닥으로 나오면 그 성적표를 딱 보시고는 진짜 호탕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비웃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웃으세요. 그러고는 그냥 뭐 없어요. 그러고 그냥 지나가고 그러길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저도 사람이니까 이렇게 좀 공부를 하고 싶은 날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성적이 만약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그때 이렇게 지체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셨어요. 지체 없이 역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해버리니까 제가 살짝, 나는 내가 노력한 거는 왜 안 알아주지? 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 그게 반복이 되니까 나중에 뭐가 되냐면요, 우리는 좀 그렇잖아요. 잘하면 아이를 칭찬해 주잖아요. 야, 잘했다. 너 진짜 잘했다. 네가 해낼 줄 알았어. 이게 좋은 말이거든요. 이거를 반드시 이제 해 주셔야 되는데,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리게 되면 제 경험상 나중에 뭐가 오냐면, 내 노력이 부정당했구나가 아니라 내 노력이 하나님한테서 왔구나. 내 노력이 어디서 왔는지를 아이가 배우게 돼요. 이게 무의식 중에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못할 때는 아무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알고 있어요. 자기도 못하는 줄. 그때는 훈육 아니면 뭐 격려 이런 게 좀 필요한 타이밍이죠. 영적 힘이 없어서 공부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아이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중고등에 많아요. 그런 케이스가. 미안합니다.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래요. 야, 너 공부 안 되는구나. 잘 됐다. 네가 예배도 안 되는데 공부가 잘 되면 그거는 비정상이지. 네가 하나님 자녀라서 영적 힘이 없는데 공부가 잘 될 수가 없는 거야. 네가 하나님 자녀라서 그래. 너무 잘 됐어. 네가 예배가 안 되는데 공부를 지금 너무 잘하면 선생님 진짜 너무 불안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 교육이 안 되면 나중에 잘 아이가 성적이 오르고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면 어떤 포인트가 오냐면, 나 이제 좀 하는데 라는 포인트가 와요. 그러면 이 상태로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해주셨는데도 하나님 없이 이거보다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걸로 우리가 헛수고를 하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시간표가 이제 2022년도 가을에 미국에 비전 트립을 가게 되었습니다. 2주간 가게 되었는데, 이때 아이들을 선별해서 학업 캠프, 비대면 예배, 그 다음에 교역자의 인정을 받는 아이들, 이렇게 해서 따로 선별해서 가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언약은 모세와 함께하는 여호수아 갈렙의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세계 선교에 대한 눈도 좀 열리고 차세대로서의 눈이 좀 열리는 시간이 되길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때 뭐 봤나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긴 이야기인 것 같고, 제가 느꼈던 건 아이들의 체력이나 아니면 그릇이나 강약점을 파악하는데 1년 수업을 같이 하는 것보다 2주 함께 먹고 자버리니까 너무 그게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의 달란트에 접근하는 어쩌면 아주 빠른 방법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해외 트립 갔다 왔는데 아이가 뭔가 큰 변화가 없다.
없어요. 없는데 이게 한 번 보고 겪는 게 엄청난 경험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당장 달라지는 게 아니라 두고두고 이 아이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이 시간이 지나고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동경 아자부교회에 탐방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걸 왜 갔냐면 아자부교회가 듣기로 뭐 일본에서만 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니 자기만의 것을 찾은 그 케이스를 보면 우리도 우리만의 것을 찾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가게 되었고 가보니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 아는데 제가 확인한 게 뭐냐면 언약대로 가는구나. 언약 잡은 대로 그대로 되었구나. 그것만 확인했어요. 일본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라는 결론이 났고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하는 방식은 삶을 건드리기 위해서 왜냐면은 일본은 우상이 삶이니까 삶을 건드리기 위해 삶을 함께 한다라는 방식을 취했다면 그럼 우리는 이제 그런 건 아니니까 우리만의 절대 응답은 무엇일까 이런 걸 생각하게 되다가 나온 것이 중학교 1학년 혹은 뭐 꼭 중1이 아니어도 상관없죠. 홈스쿨을 할 수 있겠다. 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업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기도, 언어, 예배, 훈련, 선교 중심 이런 거를 1년 동안 가르쳐주고 하는 걸 생각했는데 이거에 대한 우려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반드시 해야 한다 이것도 아니고 필요하면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건데 제가 이렇게 뭔가 진행을 할 때 사실 제가 아이가 없다 보니까 아무도 그런 말 안 하는데 제가 혼자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너 애가 없어서 막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누가 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남의 애라고 제가 막 키운다. 이거는 절대 아니고 제가 늘 생각해요. 내가 아이가 있다면 이렇게 할까? 내가 이거를 내 조카한테는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진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홈스쿨이라는 게 3년을 다 해야 된다 그러면 너무 길고 이제 손해가 보는 게 맞는데 1년간 집중을 해줬을 때 이 아이의 그 다음 20년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좋은 시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 시간표는 2023년의 윈터스쿨이었습니다. 렘넌트 중직자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국영수 그냥 주요 과목으로 딱 줄이고 비전 트립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게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을 때 영역과 체력 이 두 가지가 가장 시급한 게 보였어요. 그래서 영역과 체력을 보강하자. 그 다음에 중직자가 되려면 교회의 흐름을 알아야 한다라고 해서 아침에 축구하고 배드민턴하고 하는 체육 시간을 새벽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EBS 2년치 강의를 이제 몰아서 보기 시작했는데 하루에 하나씩 보다 보니까 끝날 때쯤에는 2바퀴 반 정도를 돌았더라고요. 한 바퀴 반 돌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혼자서는 아이들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집에서 이거 한번 쭉 들어봐라 하면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했던 게 이제 자기주도 학습인데 자기주도 학습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게 얼마나 안 되냐면 아이들한테 자 공부할 시간과 장소를 줘요. 그럼 아이들이 하는 말이 공부할 거 없는데요 라고 해요. 공부 다 했는데요. 공부가 다 한 게 어디 있어요. 공부 다 했대요. 그러니까 숙제랑 공부랑 구분을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공부, 내가 해야 할 것, 이거를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위해서 이제 자습 시간처럼 비워놓고 각자 자기가 오늘 공부해야 될 걸 스케줄을 짜고 실천하고 못하면 남아서 하고 이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7주가 진짜 긴 시간인데 중간에 쉬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2주 동안 체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저도 사실은 포기할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그 마무리 시간을 우리가 종강 메시지를 딱 받고 여행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를 했는데 이제 그때 교사분들이나 중직자분들도 함께 해주셔서 아이들이 굉장히 안전하게 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윈터 7주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기억에 남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뭐 아이들이 좀 성장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사건 사고도 많았어요. 근데 그 모든 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다듬어졌다. 중학교 가기 전에. 그 다음에 힘든 만큼 마지막에 메시지 받고 또 세게 놀아주고 또 중직자분들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놀아주지 않으셨어요. 우리 분들이 와서 제대로 노래방 같이 기계 틀어주고 수영도 같이 하고 고기 같이 굽고 막
뭐죠? 철권 같이 하시고 그죠? 그런 거 하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즐거웠어요. 뭐 새벽에 아직 일어날 시간 아닌데 일어났다가 저한테 바닷가 가서 기합받은 애들도 있고 그런 기억들이 굉장히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안 뛴 저는 추억인데 네. 아이들은 알지도 모르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전문인이 세팅이 되었다는 거. 국어, 영어, 수학을 다 전문인들이 들어와서 해주게 되었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초등을 고학년만 준비할 게 아니라 전체를 준비해 줘야 되겠다라는 그 이제 시간표가 와서 중학교는 사실 그래요. 학교 가 있는 시간도 길고 학교의 행사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교과 점수 신경 써야 되고 시험뿐만 아니라 수행평가가 또 있어요. 뭐 그런 것들 하다 보니까 뭔가 시키고 싶어도 그럴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이제 초등을 내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초등에 영어 과목을 개설하고 또 초등 영어 예배를 펼쳐서 이 아이들에게 장을 만들어 주는 그런 시간표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 과정으로 윈터 기간 동안에 초등 영어 겨울 집중 프로그램을 돌리고 그 다음에 돌봄에도 이제 영어를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소통하고 설명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인재학교를 두고 제 개인적으로 이제 준비를 한 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도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대학교들이 온라인 강의를 많이 열잖아요. 석사학위 이런 것도 온라인으로 많이 따고 그런 게 외국 학교들은 굉장히 그게 잘 돼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그런 게 있어요. 뭐 전 세계 학교 경영자들이나 그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경영대학원하고 교육대학원하고 합작으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어요. 인증서를.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들어가서 지금 이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가 끝났고 이제 새 학기가 남았는데 제가 궁금했어요. 전 세계 학교를 운영한다는 사람들은 뭘 가장 소중히 여기나 이렇게 가치를 알고 싶어서 봤더니 배우면서 이제 알게 된 거는 그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인데 교직원과 교직원 간, 그러니까 교사와 교사 간, 그다음에 교사와 학부모, 교사와 학생, 뭐 이런 그 소통. 그다음에 교장의 마인드. 마인드라는 게 우리한테 적용하면 이제 언약이 되는 건데 이 언약을 혹은 마인드를 이루어낼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 요 세 가지를 계속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학교 예시들을 보여주거든요. 실제로 운영되고 있고 실제 어떤 문제가 왔고 어떻게 극복했고 그거를 여러 사례를 보여주는데 그게 다 그냥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굉장히 도움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이후로 지금까지 진행되는 시간표를 보면 지금 표에 보시면은 뭐 잘 나와 있지만 중고등은 지금 평소에 학업 캠프, 그 다음에 방학 때 계절학교, 그 다음에 금토일 시대를 여는 음악 캠프, 청신, 뭐 비대면, 자기주도 학습. 지금은 청소년 신학원이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모여서 자기주도 학습을 진행하고 뭐 전도와 핵심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꽉 찬 금토일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에요. 초등 고학년들은 영어 집중반을 듣고 방학 때도 지금 집중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 말씀하신 홀리 프라이데이 금요 예배를 통해서 인도를 받게 될 텐데 아주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장이 빠르다는 말은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이 빠르게 성장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 아이들이 처지는 아이들도 있고 또 개인의 사정이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아이들은 교회 아니기 때문에 장점이 뭐냐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강사가 포기하지 않고 따로 어떻게 관리를 하더라도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 저학년은 이제 돌봄에서 영어를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도 지금 뭐 주기도문, 뭐 사도신경, 그다음에 영어 찬양 이런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홀리 프라이데이에 함께 합류할 수 있겠다. 지금 그런 시간표까지 왔고요. 이 아이들 중에는 이제 초등 저학년인데도 곧 미국 교과서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하고 보니까 영어 자체로 접하기에는 조금 커버린 느낌이 초등에도 있어요. 애들이 말하기 전에 이렇게 한국어로 생각하고 아직까지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시간표를 조금 더 당겨버리면 되는데 이제 그러려면 미취학으로 내려가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취학이라고 하면 우리 어린이집인데 중고부터 지금 미취학까지 내려오기까지 거의 한 3년이 걸렸습니다. 여기는 사실 제가
들어가서 봐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또 파악을 하고 새롭게 디자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빨리 이걸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시간표가 있어서 내일부터 이호선 집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들어가서 아이들의 전체 예배 분위기도 보고 영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보고 좀 상황을 보고 디자인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걸 말씀드리면 이제 5세 때 해줘야 될 것, 6세 때 해줘야 될 것, 7세 때 해줘야 될 것들이 사실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바깥에서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고 우리는 그 룰을 안 따르겠다는 게 아니라 그 룰을 그대로 따르면서 우리가 넣고 싶은 걸 넣겠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내용은 이제 뒤에 보도록 하고 제가 여기서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도서관 프로그램인데 영어 유치원에서는 영어가 되잖아요. 그죠? 거기서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늘 집어넣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넣을 줄 아는 게 되는데 이제 그게 도서관 프로그램이거든요. 내가 스스로 리딩을 할 수 있으면 읽으면서 영어 설명을 영어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이 와서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뭐 부족하다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부족하다를 영어로 설명하지 않거든요. 한국어를 설명하듯이 영어를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는 시간표가 미취학 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아이들은 이름이 홀리 투데이랍니다. 홀리 투데이라는 영어 예배 이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로 영어 예배를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이제 수업을 조금 진행하다가 아이들이 준비가 되면 이 시간표를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연령대별로 영어를 적용을 해 보았는데 이 전체에 적용되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뭐 티칭에 있어서는 제가 뭐 세계 최고는 아닙니다. 저보다 잘 가르치는 교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가르치는 유일한 교사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말씀 중심으로 가서 복음 중심을 적용시킬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뭘까? 그걸 교재에도 적용하고 교사에도 적용하고 교수법에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제가 이제 교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재는 저는 일단 성경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책으로만 가르친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 중심의 교육을 하고 싶다 이 얘기인데 이제 메인 교재가 성경이라고 할 때는 이제 성경 암송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암송을 하면 그냥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제가 칠판에 적고 이 의미에 대해서 뭐 문법적인 설명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거를 받아들이려면 문법적으로 설명도 해주고 그다음에 반드시 포럼을 해줍니다. 제가 깨달은 이 말씀에 대한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께도 오늘은 이 암송을 했으니 가정에서 이 말씀을 암송을 도와주시고 또 포럼해 주세요. 뭐 그렇게 부탁도 드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메인 교재는 창조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미션스쿨 교재를 반드시 메인 교재로 사용합니다. 사실 그 영어 실력만 놓고 본다면 영어 유치원 아이들 실력을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어요. 밖에 나가서 배우는 게 맞아요. 근데 뭐 영어 유치원 2년 다니고 연계한 학원 한 3년 다니고 뭐 유학 1년 갔다 오면 초등 한 4학년 때 영어가 끝이 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아이가 영적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뭔가 가르침을 받으면 그 뒤에 깔린 사상이 같이 들어가요. 그거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선생님 아무나 안 쓰잖아요. 그렇듯이 교재도 아무거나 쓸 수가 없습니다. 뭐 부교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세상 거 쓰더라도 메인 교재는 최대한 굉장히 비싸요. 저 교재가. 근데 그래도 미션스쿨 교재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교재의 특징이 미국의 초등 1학년 과학 교재라고 하면 그 과학 교재가 미국 아이들을 위한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을 생각하지 않고 만든 교재예요. 그래서 뭐 초급 단어, 중급 단어 이런 구분이 없이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현재형 문장만 나온다. 그러면 그건 한국에서 만든 교재겠죠, 그죠? 그래서 뭐 현재 완료다, 진행이다 이런 거 구분 없이 막 이렇게 진짜 쓰는 그 말들을 그대로 나와버려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이들이 단계별로 배우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영어를 영어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긴다. 뭐 예를 들어서 Have you ever 3번 하고 나면은 Have you ever로 시작하는 문장이 딱 보이는 순간 그 다음에는 이게 한 적 있니? 라는 경험이 그냥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교재 안의 내용인데, 교재는 세계관을 전달하는 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교재는 과학과 역사인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아이들한테 하나님이 없는 과학과 역사를 보는 눈을 가르치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 눈을 번쩍 뜨이게 한 책들이 바로 세상의 훌륭한 교재들이에요. 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과학 교과서에 보면은 북극 물고기, 북극 얼음물 안에 사는 물고기가 얼어 죽지 않잖아요. 그 왜 안 얼어 죽을까라고 했을 때 그 안 얼어 죽는 비밀이 피 안에 있어요. 그 물고기의 피 안에 어떤 물질이 이 물고기가 죽지 않게, 얼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 안에 그런 물질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바깥의 교재고, 우리 교재에서 지금 어떻게 얘기해 놓냐면 그냥 바로 그냥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물고기에게 피 안에 그 물질을 넣어두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굉장히 똑같은 표현인데 완전 다른 표현이거든요. 주체가 달라지는 거니까. 역사 교과서를 보면 부족이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뭐 어떤 민족은 어느 땅 가서 살고 이런 거 할 때 그냥 이동을 설명하는 게 세상의 교과서면, 우리 교과서는 하나님이 그 민족을 그리로 이동시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미묘한 표현의 차이 안에 그 사상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딱 짚어주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느 게 진리일까요?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진리일까요? 우리가 진리를 가르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눈으로 설명한 것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교재. 최근에 또 이렇게 가르치다가 6학년들 가르치다가 봤는데 식물 파트였어요. 식물 파트에 우리는 식물 그러면 뿌리, 줄기, 잎, 나무, 열매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서문에 그냥 뭐 뿌리, 줄기, 잎도 가르쳐 줘요. 근데 그 들어가기 전에 서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쓰인 식물은 무엇일까요? 그런 식물이 있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된 식물이 있습니까? 하면서 십자가에 쓰인 나무를 얘기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나사렛 동네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 흔든 거 뭐 그런 거 얘기를 해요. 굉장히 제가 봐도 새로운 관점이더라고요. 자연과 역사에 새로운 관점을 넣어주자는 게 아니라 원래 진실된 그 진리의 관점을 우리 아이들한테 회복시켜주자, 그 얘기를 제가 지금 전달 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 교재뿐 아니라 고등 모의고사 교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등학생들 아마 아시겠지만 모의고사 한 회를 제가 볼 때마다예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어요. 모든 회 안에 지문이 하나는 진화론이에요. 그 진화론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모의고사는 어떤 거냐면 읽고 이해하고 추론해야 되거든요. 읽고 이거를 내가 씹어서 오케이, 네 말에 동의해. 그래서 결론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계속 아이들한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때마다 귀찮지만 늘 얘기해주고 있어요. 오늘도 나왔다 진화론 얘기하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복음과 안 맞는 생각을 계속 집어넣는 작업들이 바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더욱 철저하게 성경적 교육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창세기 3장 교육은 그쪽으로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적 교육 쪽으로 발전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건데 뭐 그렇게까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뭐 올해 비전 트립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뭐 그랜드 캐년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실 저는 그랜드 캐년을 가봤는데 가서 뭐 이게 신기한 사진 많이 찍고 왔거든요. 막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사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찍고 왔는데 가면 가이드가 설명을 다 해줘요. 이게 수십억 년에 걸쳐서 이렇게 뭐 풍화와 침식과 뭐 이걸 거쳐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게 된다면 가기 전에 제가 보여주고 싶은 영상이 있어요. 그 목사님 저번에 얘기하셨는데 그 김명영 교수님 그 창조과학 그 영상인데, 저는 그거를 한 몇 년 전에 사실 언제죠? 그 수술 끝나고 누워만 있어야 돼가지고 유튜브 그때 되게 많이 봤는데 그때 봤던 것 같아요. 1시간 반짜리 강의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이때까지 내가 대답할 수 없었던 그런
그 과학적인 이야기들을 과학으로, 성경으로 과학적으로 그걸 다 풀어요. 그리고 그랜드 캐년은 노아 홍수의 증거다. 이거를 그냥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증거로 풀어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걸 듣고 갔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게 된다면 이걸 꼭 보여주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 중심의 적용을 교육 방식에도 제가 접근한다고 지금 저렇게 적어 놓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다 싫다는 애들이 있어요. 나 오늘 공부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 나를 건드리지 마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근데 얘네들이 핑계가 있어요. 사실은 내가 오늘 저 친구가 때려서 나 오늘 공부하기 싫다, 나 화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밖에 그 교육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랬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거를 해주면 아이가 내 마음이 읽어졌기 때문에 안정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들을 실제로 가르쳐 보니까 그거는 나쁘진 않은데 거기서 멈추는 게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랬구나, 네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지, 친구가 때리면 화가 나지에서 멈춰버리면 그 감정은 이 아이를 지배해요. 그 감정이 유효한 게 되어버려요. 저번에 이제 돌봄 교실에 있는데 어떤 친구가 오더니, 선생님 저 영어가 너무 힘들어서 할 수가 없대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자기는 못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이상하다, 너는 열심히 하지 않는 친구인데 왜 힘들다고 하지? 열심히 했으면 들어보라 할 텐데. 그래서 제가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이렇게 꼭 안아주면서 그랬어요. 영어가 힘들어? 힘들대요. 딴 것도 힘들지? 또 뭐 힘들어? 얘기해보니까 다 힘들대요. 자, 그럼 쉬운 걸 얘기해보자. 뭐가 즐겁고 쉬워?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거봐, 영어가 문제가 아니네. 네 마음이 힘든 거네. 그래서 안 힘든 게 하나도 없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예배가 아마 잘 안 됐을 거야. 말씀이 안 들렸을 거야. 말씀에서 힘을 못 얻고 나니까 모든 게 싫어지는 거야. 근데 네가 말씀의 예배로 힘을 얻으면 이게 어려워도 상관이 없어. 어려워도 아무 상관이 없지. 어려운 게 뭐 어때서, 당연히 어렵지. 근데 그 예배가 오늘 있어야 돼. 오늘 수요일이니까 너한테 그런 예배가 되도록 선생님이 기도할게 라고 마무리를 했더니 이 아이가 애들은 굉장히 빨라요. 하고 바로 그 감정에서 해방이 돼요. 그게 굉장히 행복했거든요. 그 순간 내가 이 감정에 빠져 있는 게 틀린 거구나를 아이들이 발견하게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예배 드리기 싫다, 예배가 힘들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은 세상 방법에 의하면 그래 예배가 지루하지, 오늘은 좀 쉬어라, 이렇게 되는 게 그게 맞는 걸까요? 우리가 아이들의 감정을 모든 것을 유효하다고 해주어야 할까요? 그 감정이 내 것이 아님을, 예배가 문제가 아니라 감정까지도 복음을 적용해서 바르게 느끼도록 지도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태도든 실력이든 이제 좀 걷기 시작한 초등 저학년이에요. 복음 안에서 하는 공부를 배울 수 있는 수업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선생님들과 함께 디자인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미래의 그림을 조금 보여드리자면, 우리가 늘 말하는 이 5가지 기초를 영어 교육에 한번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미취학부터 고등까지 있는데, 유치원 때는 감각을 통한 영어를 적용을 하고, 초등 저학년 때는 학습을 할 수 있는 바탕, 그 다음에는 급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사실은 초등 고학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초등 끝나기 전에 언어를 끝낸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언어를 끝낸다의 기준이 제가 생각하기에 뭐냐면, 언어를 마스터하고 모르는 단어가 없고, 그거는 저도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그 언어를 혼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내가 책을 읽고 혼자 찾아서 학습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은 그게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가 되면은 제2외국어도 들어가 줄 수가 있습니다. 중등 때는 달란트가 확정이 되는 시기이고, 고등 때는 미래가 미리 보이니까 도전할 수 있는 렘넌트 중직자, 즉 시편 78편 70에서 72절이 성취되는 게 보이는 시기가 저때다. 지금 저렇다는 게 아니라 저 그림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최근에 포럼을 한 내용인데, 방학 동안에 우리 애들한테 좀 읽을 책을 권해주고 싶어서 찾다가 봤는데, 사실 우리 한국이 엉망진창인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정치도 그렇고 뭐 사람들 성격도 그렇고 굉장히 볼 게 없는 나라는 맞는데, 근데 정말 정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전도운동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급속도로 축복하셨고 지금도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그 중심에는 우리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거 하지 말고 끝까지 이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게 가장 나라 사랑하는 길이고 안전한 길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중요한 거는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할 때 자꾸 뒤에 거에 초점이 나도 모르게 가요. 엘리트, 성공자, 대통령 이렇게 초점이 나도 모르게 가는 게 동기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부모님들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어느 순간 그냥 맞춰놨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흘러가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동기가 제일 무서운 응어리라고 저는 지난주에 발견했거든요. 어느 날 우리를 불뱀에 물리게 하는 게 동기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성공자가 되고 엘리트가 되도록 매 순간 점검해야 되겠다, 그런 포럼을 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도 뭐 독서 캠프라거나 뭐 음악 캠프도 다른 뭐 특강회라거나 이런 것도 있었는데 뭐 이렇게 필요에 따라 빼기도 하고 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서 곧 서머스쿨 시작할 거고요. 또 비전 트립도 갈 거고요. 또 겨울이 오면 윈터스쿨도 또 할 겁니다. 그때그때 오직 할 것들을 인도받아서 어느 날 우리가 봤더니 아시아 시간표에 든든히 세워진 렘넌트 중직자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아 시대가 보이는 이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사용하실 후대의 망대를 세우도록 점검하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렘넌트가 237을 치유하는 서밋으로 로마 시대까지 갈 수 있도록 대로를 수축하고 기치를 들며 빛을 비추는 우리 다민족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